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자, 이제 하천장을 보세요. 열피 하천이여 친피 포랑이로다. 열자는 차가울 열자예요. 차갑고 차가운 저 하천이여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샘물이여 친피 포랑이로다. 저 포랑에 침입해 가는구나. 이 랑자는 이게 가라지라고 하더라고요. 가라지라고 하는데 실제는 이게 고량주 만드는 그 재료일 것 같아요. 중국에 오량해라는 량자가 이자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량이라는 것은 포자가 떨기로 나는 거예요. 한 움큼씩 나는 떨기로 난 저 그 기장이라고 하나요? 기장밭에 흘러내리는구나. 물론 이게 물이 차갑다 보니까 곡식이 그 차가운 물 먹고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매하게 저 샘물이 차가운 그 샘물이 흘러서 엉뚱한 데까지 못 살게 군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주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천자의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지방 제후국 작은 나라들도 못 살게 되더라. 그 말을 이렇게 비유해 놓은 거예요. 개야 오탄하여 연피 주경호라. 개자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개야 오탄하여. 나 화가 나서 오탄하여. 잠자고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탄식해가지고. 연피 주경호라. 저 주나라 서울을 생각해 보느라. 주나라 서울이 잘 다스려질 때는 거기에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들고 사방 제후들이 그렇게 예를 갖추고 했었는데 그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마치 꼭 저 위에 있는 샘물이 흘러내려와서 우리 곡식마저 다 버리는 상황이 된 것처럼 주나라가 무너지니까 이 작은 나라들도 다 못 살게 되더라. 그거예요. 비이흥야라. 그래서 앞에는 비체예요. 열피 하천이여 친피 포랑이로다. 거긴 다른 뜻이 없잖아요. 그죠? 없는 것 같지만 실제는 본가가 망하니까 옆에 있는 지차 자손들도 망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열은 한야라. 열자는 차갑다는 뜻이다. 하천은 천하류자야라. 하천이라는 것은 이게 아래로 흘러갈 하자라는 뜻이지요. 아래로 흘러가는 샘물이요. 그런 뜻이에요. 천하류자라. 샘물이 아래로 흘러간다는 것을 말한다. 포는 총생야라. 포라는 것은 풀들이 총생, 이렇게 떨기로 나는 것을 말해요. 랑은 동량이니 동량이라고 하는데 유속이다. 유자가 이게 가라지라고 해서 이게 가라지 유자예요. 사진을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강아지풀? 가라지풀? 네. 자우지간 이게 소속과 비슷하게 생긴 이 가라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강아지? 예. 강아지풀? 예. 손에 넣으면 이렇게 예. 같이 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강아지풀의 종속이다 이거죠. 개는 탄식지성이라. 개라는 것은 탄식하는 소리다. 하고 탄식하는 거겠네요. 주경은 천자 소거야라. 주경은 천자 소거야라. 주경이라는 것은 천자가 살고 있는 곳이다 이거죠. 왕실이 능이하여 이 소국이 곤패고로. 왕실이 능이라는 것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무너져서 작은 나라들이 곤경에 빠지고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한천하류의 포랑 견상으로 위비하고 차가운 샘물이 하류로 흘러가면서 떨기로 난 저 가라지 풀들이 상처를 입는 것으로서 비유를 삼았고 수흥기 개연이 염주경내라. 드디어 그 개연이 화가 나서 그렇죠? 화가 나서 주나라 서울을 생각하는 것으로 흥을 일으킨 시다 말이죠. 열피 하천이여 친피 포소로다.
차가운 샘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며 저 떨기로 난 쑥마저 쑥밭까지 들어가는구나. 개야 오타나여 화가 나서 잠깨어 탄식하여 연피 경주호라. 그 서울의 주나라를 생각하노라. 그래서요, 이 시를 근거로 해가지고 후대에는 이 망국의 한, 나라가 망하는 그 한, 그것을 말할 때 흔히 비풍하천지사라고 한대요. 저 위에 장이 비풍장이 있었잖아요. 그 비풍장과 하천의 생각이 든다. 그래서 비풍하천지사라고 하고요. 또는 바람풍자, 샘천자 써서 풍천지감. 왠지 풍천지감이 들어 그렇게 말을 쓴단 말이죠. 그것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걱정. 그것을 풍천지감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비이 흥나라. 비이면서 흥이다. 소는 호, 쑥호자지요. 쑥이다. 경주는 유, 주경나라. 경주라고 쓴 것은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글자를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열피 하천이여 침피 포시로다. 저 차가운 샘물이 아래로 흘러가며 침피 포시로다. 떨기로 난 그 시초풀, 시초라는 풀이 있거든요. 시초풀까지, 그 풀밭까지 들어가도다. 개야 오타나야 잠에서 깨어나 탄식을 해서 연피 경사호라. 저 그 주나라의 군사들을 생각하노라. 이 사자는 무리 사자거든요. 비흥나라. 시는 서초예요. 이게 시초 때라고 해서 점을 칠 때 이 괴를 뽑을 때 썼던 지금 말로 말하면 그 긴반말이 있죠? 긴반말이 그것처럼 그 정도 굵기로 해서 쭉쭉 반듯한 거 있어요. 그걸 50개를 한 다발로 묶어서 하나는 빼놓고 49개지요? 49개를 임의로 눈을 딱 감고 임의로 반으로 딱 쪼개서 춘하, 추동 상징하는 4개의 시초대를 하나씩 빼요. 그러면은 4개씩 제하고 나면은 나머지가 0인 경우, 하나인 경우, 둘인 경우, 셋인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0인 경우는 여기다 끼고, 둘 끼고, 셋이 껴가지고, 거기서 음량 골라가지고, 괴를 뽑는 거거든요. 시초 때는 점치는 막대예요. 점치는 거 도구예요. 그 잔주에 그런 말이 있어요. 경사는 경주아니 상현 대아 공유편 아니라. 경사라는 것은 경주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즉 주나라는 말이죠. 상현 대아 공유편 아니라. 자세히 저 뒤에 대아에 공유편이라는 편이 있는데 거기에 보이더라 이거죠. 봉봉서묘를 의무고진이라. 사국 유왕이여신을 순백노지런이라. 옛날엔 이랬었더라 그 말이에요. 봉봉서묘를 그 기장서자지요. 기장의 싹이 봉봉하게 이렇게 돋았을 때 돋은 것을 의무고진이라. 음자는 구름이 끼어 몰려든다는 뜻이고요. 우자는 비를 내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요? 새카맣게 밀려오던 구름이 피가 되어서 기름을 넣어주듯이 잘 자라도록 비를 뿌려줬노라. 사국 유왕이언을 사방에 왕이 있었거늘, 사방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거늘 순백노지런이라. 순백이 그분을 위해서 위로해 주었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주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비흥나라 봉봉은 미무라. 봉봉은 아름다운 모습이다. 순백은 순훈이, 순백은 순후라는 제훈이 문왕지 후요, 문왕의 후순으로 상위 주백하여 일찍이 주의 백, 주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치, 제후, 유공하니라. 제후들을 다스리는데 공로가 있었다.
언, 서묘, 기, 봉봉년의 열을 말하되 기장의 싹이 이미 봉봉년이 이게 도다 있거늘 우유 의무의 고지요. 또 의무가 있어서 기름칠을 해줬고 사국이 기유왕의 열을 사방에 이미 왕이 있었거늘 이후 유 순백이 노지하니 또 순백이 써 수구 위로를 해줌이 있었으니 상금지 불행하라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한 점을 아파하는 말이더라 이거죠. 거기 경원보시할 줄을 잠깐 볼게요. 거기 경원보시할 줄을 잠깐 볼게요. 열피 하천이 침피 포랑즉 쇠이지의를 가견이요. 저 차가운 샘물이 아래로 흘러서 포랑에까지 스며들었다라는 것을 보면 쇠이지의를 가견이요. 쇠이라는 것은 쇠망하는 이렇게 하세요. 그 위에 찾아놓은 게 잘못됐습니다. 쇠망하는 뜻을 볼 수가 있고 봉봉서묘 음우고지즉 봉봉이 돋아있는 그 기장싹에 의무가 기름을 줬다는 것은 생생지의를 가견히 살고 살리려는 뜻을 볼 수가 있으니 시인지 선어 형용야라. 어쩌면 그렇게도 시인이 형용을 잘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한 장에서 1장과 4장에서 1장에는 망하는 그 조짐을 이렇게 써놨고 마지막 장엔 또 흥기하는 조짐을 이렇게 써놨다 이거죠. 그래서 봉봉서묘를 음우고진이라. 이 8글자 있죠? 이거 굉장히 좋은 글자예요. 하천사장이라. 정자왈 역의 박지 위괴는 제가 그 전에 박괴, 복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요. 정자가 말하기를 역의, 주역의 박지 위괴는 박괴요. 박이 괴된 것은 재양이 소박이진하고 모든 양들이 소박이진 다 이렇게 사라질 소자 박자는 이게 껍데기를 하나씩 벗긴다는 뜻이지요. 박제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짐승을 잡아서 살은 다 꺼내고 껍데기만 남겨놓는 게 박이잖아요. 그렇듯이 박괴도 같은 말이에요. 소박이진 모든 양들이 소박이진 다 사라졌어요. 이미 다 사라졌어요. 여기서 박괴라는 괴를 보면 이게 하나로 긴 게 태극기에서 볼 때 하나로 길게 연결된 게 양이고 두 개 갈라진 게 음이잖아요. 근데 박괴의 형상은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5개가 전부 다 음괴예요. 그리고 맨 위에 하나만 양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양괴가 소박이진 맨 위에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독유, 상구, 일요, 상주라니. 유독 상구, 맨 위에 있는 구를 상구라고 해요. 맨 밑에 있는 구를, 이 구라는 건 양을 구라고 그래요. 맨 밑에 있는 양은 초구, 맨 위에 있는 양은 상구.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음은 초육, 맨 위에 있는 그 음은 상육,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독요, 상구, 일효, 상주라니. 유독 맨 위에 있는 양 한 효만이 상조라니 여전히 남아있으니 석대지과 불견식하야 장유 복생지리하리. 여기서 속과 불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클 썩자, 과일 과자, 안 입을 자, 먹을 식자. 이 과일을 딸 때도 맨 위에 있는 큰 놈 하나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흔히 그냥 까치밥이라고 하는데 실은 그 다음에 씨앗이 돼서 다시 나온다는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남겨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석대지과 아주 큼직한 과일이 불견식 먹혀지지 않아서 장유 복생질이 장차 다시 사는 이치를 두는 것과 같으니
상구 역변이면 맨 위에 있는 양마저 변화해서 음으로 변한다면 즉 순음이라. 그러다 보면 곤괴가 돼버리는 거죠. 순수한 음만 되는 거니까. 영이라 그러나 양무 가진질이 아니. 그러나 양은 가히 다하는 이치가 없으니. 세상에 음양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음도 다하는 이치가 없고 양도 다하는 이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주역에서는 부양억음이에요. 양을 부추기고 음을 누르는 이치를 가지고 주역을 썼기 때문에 양무가진질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실은 음무가진질이에요. 음도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변어상즉 생어하야 위에서 양이었던 양효가 음으로 변화되려고 하게 되면 즉시 생어하 아래에서 다시 양이 생겨요. 이게 복괴예요. 복. 예. 그래서 이 박복지변, 박복지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박복지제라는 말은 뭐냐면 동짓날 자시, 동짓날 자시. 그 중에서 정중앙. 그래서 지금 말하면 자정. 예,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지자지반. 욕하는 것 같은데요. 동짓날 자시의 한복판. 그때에 맨 위에 있는 양효가 사라지는 즈음이면서 밑에서 양이 생기는 즈음이에요. 예, 맨 위에 있는 양이 아까 이렇게 했었잖아요. 전부 음이고 맨 위에 양이 됐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동시에 밑에서 복이 하나 생기는, 회복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양이 시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변어상즉 생어하, 그게 그 말이에요. 위에 있는 상에 있는 상구가 음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생어하, 맨 아래에서 양효가 다시 생겨서 무간가 용식야라. 용식이라는 것은 그 숨쉴 틈을 용납할 수가 없다. 즉 짧은 시간도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음양이 서로 끊기는 이치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음도 극성지시엔 음의 도가 극성하는 때엔 기란을 가지니 그 혼란함을 알 수가 있으니 음이 가장 극성할 때가 언젠가요? 10월달이죠. 음력 10월. 음력 10월달이면 천지지간에 음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때 되면 가을 남자 추남이 생기는 거예요. 가을 타는 남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양기가 고갈되니까. 난극즉 자당사칙으로 그 혼란이 극에 달하면 이 세상의 주역의 이치는 극즉 반이거든요. 극에 달하면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이 극에 달하면 스스로 당사치, 마땅히 치세를 생각한단 말이죠. 다스려짐을 생각하기 때문에 중심이 원되어 군자하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군자를 잃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군자를 떠받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때 훌륭한 사람을 찾아 나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군자 득여야라. 군자가 수레를 얻는 상황이 되거든요. 주역에 있는 말이에요. 군자가 수레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군자가 서서히 득세를 하기 시작할 거다. 그런 말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숨겨져 있던 군자가 혜성처럼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시에 비풍하천이 여기 나왔죠. 이제 비풍하천이 소위 변풍지 종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시경을 공자님이 분명코 편찬하신 의도가 보인다 얘기예요. 그렇죠? 비풍과 하천장이 변풍의 끄트머리에 존재하게 된 거다 이거죠. 진실할 난극이 불치하고 혼란이 극에 달했는데도 다스려지지 않고 변극이 부정즉 변이 극에 달했는데도 바로잡지 못하게 된다면 천리멸해요. 그것은 천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도절이라 인간의 도리가 끊어지는 상태다 말이죠. 그러니 성인이 변풍지극 즉 성인이 변풍의 극처에 이르는 즉 계지이 사치리샤야
이어놓기를 사치, 즉 치세를 생각하는 그 시를 놓아서 이시 순환지 리하시니 그래서 순환의 이치를 보여주신 것이니 이 난지 같이 변지 가정나라. 그래서 혼란은 다스려질 수 있고 변하는 것은 변풍은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가 됐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경의 15개 국풍 중에서 변풍은 이제 다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빈풍이 남아있는데 빈풍은 바를 정자 정풍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이제 저랑 함께 성독으로 읽어보시죠. 열피 합천이여 진피 포랑이루다 개야 우탄하여 연피 주경호람 비흥나라 열은한나람 하천은 천하류자야라 포는 초중생나람 낭은 동양이니 유속야라 개는 탄식지성야람 주경은 천자수고야람 왕실이 능리하야 이소국이 군패구름 이 한천하류이 포랑견성으로 위비하고 수흥기 개연 이염주경야람 열피하천이여 진피포소르담 개야우타나여 연피경주호람 비흥나라 소는호야람 경주는 유주경야람 열피하천이여 진피포시로담 개야오타나여 연피경사호람 비흥나라시는 서초여러 경사는 유경주연이 상현대야 공유편하니람 봉봉섬유르무 고진이람 사구유왕이여신을 순백노지러니람 비흥나라 봉봉은 미모라 순백은 순훈이 문왕지후요 상위주백하야 지체후유공이람 언서묘기 봉봉연의 연을 우유의무이 고지요 사국이 기요왕의 연을 이우유순백이 이노지하님 상금지 불연야라 하천사정이라 정자역의 박지위계연은 재양이 수박이진하고 도교상고의료의 상조라님 여석
역대지과의 불견식하여 장유복생지리하님 상구역 변즉 순음의라 연이나 양무가진지리하님 편즉 편호상즉 생어하여 무간가용시가람 음도극성지시엔 기란을 거지니 난극즉 자당사치구로 중심이 원되어 군전이 군자득여여러 시에 비풍하천임 소위 거편풍지 종야람 진시발 난극이 불치하고 변극이 부정즉 천리멸의요 인도절의님 성인이 어편풍지극즉 계지사치지시하얌 이시순환지리하시니 이연난지 같이하고 편지가정야니라